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가정요양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전에는 제가 가정요양에 5개 요소가 있다 그랬고, 그 5개는 신체적 요소, 환경적 요소, 심리적 요소, 경제적 요소,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적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느끼는 주관적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신체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뭔고니, 욕창과 관련해서 그 요양일지를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24시간 제 어머님을 요양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 욕창이 생길 때는 이제 종합병원에서 계실 때 생겼거든요. 그때는 제 형하고 같이 이제 맞교대를 했어요. 근데 욕창은 이제 3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는데, 마지막 체위가 왼쪽이었다 그러면 3시간 후에 제가 이제 근무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 형님이 와서 보건데, 언제부터 어머님께서 왼쪽으로 누우신지 모르잖아요. 제가 구두로든지 어떻게 일지를 써서 안내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요양일지를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요양일지를 당시에 썼어요. 그래서 사실상 병원에 있으면서 저녁에 잠 못 자고 요양을 했는데, 아침에 제 형이 오면 저는 얼른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잘 생각만 있지, 이 전날 밤에 어머님께서 어떤 증상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요양했다, 그것을 설명하고 인순기하고 퇴원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없고 신경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양은 최후에 관한 정보가 인순기에 돼야 되는데, 이 욕창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병상일지를 쓰자 해가 쓴 다음부터는 정확히 그 어머님 최애에 대한 정보가 인수인계 돼가지고, 아마 그 당시 욕창 담당하는 의사님의 표현으로서는 가족의 의지로서 욕창을 낳게 하는 처음 사례다, 이렇게 저희가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하시면, 가족 요양을 혼자 하시면 요양일지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둘이나 하신다 혹은 가족과 외부에서 온 요양보호사랑 같이 한다, 그런 경우에는 요양일지를 쓰셔야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욕창에 대해서 조금 더 예방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완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80도 이하로 굽어서 식사를 하시라, 또 누워서 식사하지 마시고 앉아서 해라, 부득이 누워서 할 경우는 옆으로 드려라, 가루 음식 조심하고 떡 조심하고, 이것은 말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식사할 때 등받이를 사용하시라고, 그것은 제가 별로 기억이 안 나서, 혹시라도 제가 그 말 안 했더라면 살해 방지를 위해서 식사를 하실 때 꼭 등받이를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체적 요소에 대한 이용 요소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마무리 짓고 이제 두 번째 환경적 요소로 해서 가정용량의 이용 요소를 한번 제 경험상 나타난 그 이용 요소를 체크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접을 수 있는 것이 환기입니다. 환기. 예, 저는 40년 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가 달동네고 집이 좀 아무래도 우중충하죠. 그래서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건 곰팡이가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현미경으로 보지는 않았어도 오래된 집이니까. 새로운 아파트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많이 있고 오래된 아파트는 곰팡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저는 환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하루에 30분 환기를 했어요. 바람이 좀 분 날은 30분, 바람이 불지 않은 날은 조금 더 오래 환기를 했습니다. 여름철 비가 오는 날에는 아무래도 환기를 조금 못하죠. 비가 오는 날은 습도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 좀 아무래도 감안해야겠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면 아무래도 그것도 좀 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겨울철에는 환기를 잘해야 됩니다. 30분까지 안 되더라도 앞뒤 문 활짝 열고 한 20분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겨울철에도 영하 10도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막 어디가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고 팔이 부러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감지를 하는데, 공중에 떠다니는 곰팡이는 감지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게 무서운데, 그래서 꼭 저는 이 점을 명심해서 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울러서 밖에도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나갔다 오죠. 휠체어 산보를. 그리고 이제 실내가 취사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겨울철에 춥다고 문 닫아놓고 취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산소를 많이 잡아먹죠. 가스불이. 그래서 취사를 할 때는 저는 반드시 문을 열어놓고 취사를 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네. 산소가 조금 결핍될 수도가 있어요. 문 닫아놓고 취사해버리면. 취사할 때는 무조건 문을 열고 취사를 한다. 취사를 안 하더라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문을 열고 환기를 한다. 이것이 오래된 집에서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구리 있잖아요. 침구리는 날씨 화창한 날 일광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일광욕을 합니다. 날씨 좋으면은 온 이불이란 이불은 전부 다 베란다에 놔두고 이렇게 햇볕에 쬐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저는 여기서 어머니만 단둘이 생활하는데요. 사람이 어질지 않아도 바닥은 먼지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바닥은 정기적으로 닦아주고, 그다음에 그 진공 청소기 돌리고 이렇게 날마다 합니다. 그것은 산소 농도와 먼지, 이것은 저항력이 약한 어머님한테는 보이지 않는 흉기이기 때문에 그 점에 조금 역점을 두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부패건인데요.
저는 음식물을 김치로만, 밥하고 김치로만 산 지가 지금 5년째입니다. 예, 제가 통풍 환자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물성은 좀 지양을 하고 식물성 위주로 먹는데 아무래도 제 마누라와 제 동생들이 부식을 조달한다 해도 좀 적기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김치 하나만 가지고 먹는데 어머님께는 제가 고단백으로 많이 드려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뭐 육고기나 어물이나 기타 맛있는 음식 오면 저는 그걸 내가 조금도 안 먹고, 문자 그대로 조금도 안 먹고 냉장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해서 어머님을 조금씩 드리거든요. 사실 어머님 먹어봐야 100세가 다 되신 노인께서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조금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냉장고에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생이나 마누라는 다 먹겠지 하고 또 가져옵니다. 그러면 옛날 것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로 부식이 들어왔으니까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먹지를 못해요. 제가 안 먹으려고 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통풍 때문에 안 먹은 게 아니라 좀이라도 어머님한테 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못 먹습니다. 그걸. 그러다 보면 상해서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몇 년간 했으니까 이제는 부피해서 버릴 것은 얼른 먹어 치워야지 왜 안 먹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그걸 못 먹어요. 예, 왜?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어머님한테 한 수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그걸 못 먹습니다. 저희 일종의 저희한테 보면 좀 강박관념이죠. 예. 또 그렇게도 제 건강은 유지되니까요. 예. 어쨌든 간에 특히나 이 여름철에는 모르겠어요. 냉장고 안에서도 이렇게 곰팡이가 끼대요. 보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도 간혹 뭐가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와서 꼭 챙겨줍니다. 내 눈이 안 좋은 줄 알고. 냉장고를 이렇게 100% 믿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냉장고 안에서도 곰팡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어도 음식도 많이 쉬더라고요. 그 이유는 냉장고 안에 용량이 많거나 문을 자주 열고 닫는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오래되면 쉬어요. 대표적으로 빨리 쉬는 게 양파, 그다음에 콩나물, 그다음에 까지나물, 뭐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도 잘 쉬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나 마누라가 해온 음식 중에 콩나물하고 양파, 그 다음에 까지나물이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제가 먹어버립니다. 어머님 안 드시면 바로바로 먹어버려요. 어차피 그건 썩은데. 나머지는 좀 오래 가요. 오래 가니까 그것은 특히나 뭐 소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무슨 생선 같은 것은 그렇게 빨리 안 상하대요. 그건 오래 놔둡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오래 안 놔두고 좀 어머님이 며칠 동안 안 드시면 먹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머님께서 즐겨 드시는 것은 제가
며칠 지나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상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저는 버려버립니다. 예, 버려요. 냄새는 제가 판독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냄새가 안 나면, 냄새가 안 난 상태에서 오래되면 그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 음식을 만들려면 또 고생하잖아요. 차라리 어머님이 안 드시면 버리고 말지 못 먹겠더라고요. 버린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잘 해주시고 습도 관리를 잘해서 곰팡이 여름철 안게 해야 되고, 친구를 일광욕, 바닥에 먼지, 음식물 부패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내에서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이동 경로가 딱 한 코스예요. 침대에서부터 간이 이동 변기까지. 그것이 한 왕복해서 한 12, 3m 되거든요. 왕복해서. 그런데 그 12, 3m가 항상 청결해야 되고 장애된 물건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머님 이제 소변 보러 가신다면 간이 이동기구 있잖아요. 밀 때 거기다 어머님이랑 부축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이제 그 이동 식탁, 거기 꼭 가끔 놓여져 있고, 바닥에 무슨 수건이 떨어져 있다거나 뭐 옷이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어머님은 혼자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런 분을 제가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거진 반부양 상태로 어머님을 간이 이동 변기에 양손을 파지하고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없어야 할 장애물이 있으면 제가 당황을 해요. 예. 저 혼자야 치고 가지만은 저 왼손은 어머니 가슴을 따받고 있고 오른손은 어머니 힙을 따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이동용 탁자가 있다거나 바닥에 수건이나 옷이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제가 그 치우는데 애로사항을 먹어요. 좀 당황스럽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가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 상태에 따라서 이동 경로 확보, 이것은 위험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머님께서 심지어는 막 설사로 빨리 가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 이동 탁자가 있다. 이거 난리 나죠. 예. 그런 경우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어머님 침상과 간이 이동 변기 사이에는 일체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도 내일 또 방금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다 하고 설거지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 식탁을 한쪽에다 치워놔야 되는데, 물론 50% 이상은 치워놓죠. 근데 그 약 한 40%에서 30%에 못 치워놓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예. 무슨 상황이 발생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무슨 전화가 왔다든가, 그러면 전화 받으려는 그 신경 쓰이다 보면은 그 이동 식탁을 한쪽으로 치우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머님께서 막 악을 쓰고 계시거나 심하게 선망 현상이 심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빨리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방치돼 있는 거죠. 그게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은 이동 경로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 분을 억지로 그렇게 간이 그 이동 그 기후에 어머님을 모셔서 왕복 12m 되는 그 소변 기구까지 모시고 왔다 갔다 합니까? 위험한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손발은 100% 기능 중에 10%라도 기능이 있을 때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특히나 퇴행이 급속도로 시작되는 90세 이후에는 그 10%가 0% 되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10%가 열심히 함에 따라서 20%, 40%, 30%, 40%될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은 장기간 걸립니다. 소변을 침상에서 보는 것과 소변을 이동용 변기 있죠. 거기에 보는 것과는 요양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노동 강도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비교가 안 돼요. 또 부모님 입장에 봤을 때도 그 청결함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누워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것을 극도로 지양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짐 내가 어머님을 거짐 그 반부양 상태로 해서 어머님을 끌고 가거든요. 그러나 그래가지고 어머님 발바닥에 바닥을 느끼게 하고 하중을 걸리게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래가지고 발바닥 근육과 무릎, 허리, 목 근육을 살리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5년 되다 보니까 지금 좀 되살아났어요. 대단한 거죠. 저는 대단하다고 저를 자평합니다. 퇴행을 막는 것도 대단하거니와 퇴행을 막는 걸 넘어서서 좀이라도 회복이 되니까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더라도 어머님을 침상에서 대소변 안 보고 반드시 이동 변기로 오셔서 일을 보게끔 합니다. 신체적 요소에 대한 이온 요소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두 번째 환경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도 좀 언급이 될 건데요. 제가 지금 24시간 요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 집에 제가 24시간 하기 이전에는 요양보호사 우리 집 3시간 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 3시간 동안에 밖에 가서 무슨 원행도 갔다 오고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사시한 하는 걸로 했는데, 그 계기는 요양보호사 참 좋으시고, 그 당시 우리 집 출입했던 요양보호사님 그분이 요양 참 좋으시고 착하고 일도 잘하시는데, 한계는 있죠. 제가 보기에 어차피 나무 부모고, 어차피 그분은 보급쟁이고, 어차피 그분은 세상에 있다 가신 분이세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껴안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 어머님을 주간 생타에다 한번 맡기면 어쩌겠냐 생각을 했는데, 주간 센터 직원이 우리 집 와서 보고는 앞뒷발 다 들어버리더라고요. 못하겠습니다. 네. 알았다 그랬죠. 네. 사실 저는 원래 제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저는 낮에는 어머님을 주간센터에 보내고, 낮에 내가 일 좀 하고 밤에는 내가 모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왔어요. 근데 주간요양센터 그 관련자분이 어머님을 이틀인가 그리 모셨거든요. 근데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알았습니다 했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24시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요양보호사님을 우리 집에서 같이 숙박을 하면서 하면 어쩌겠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 부분도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제가 노인들에 대한 다년간의 고민 결과 하나의 그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니, 식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주물러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관절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저희 어머님을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치매와 우울증, 그 다음에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분,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봉사는 나중에 이제 참가가 됐고요. 이 세 가지 있는 분은 많이 주물러 줘야 된다, 관절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하는 것이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빠져 있어요.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내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요양보호사 하는 것도 제가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나마 그 한 2달인가 3달인가 3시간 동안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유입해서 받았는데요. 그것도 청소하고 빨려고 식사 같은 건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주물러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요양보호사한테 업무에서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어머님을 다시 보내면 어떨까 고민도 했고, 또 우리 형제하나도 그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가가지고 어머님이 더 몸이 망가졌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보낸다는 것은 그건 일종의 살인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칼만 안 되지 살인행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안 보내고 제가 집에서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부연할 사항이 있는데, 부득이 요양원을 보내실 분들은, 이거 제 경험입니다. 요양원 큰 데는 가급적이면 안 보내시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양원에 보내시는 것이 좋겠어요. 20명 이하, 가급적인 15명 이하. 그게 가장 서비스 질이 높고 우리 부모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언론에서 시설이 좋다, 잘한다 이런 데는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왜 그냐? 여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저희 어머님이 결정적으로 몸이 망가진 곳이 대형 병원. 딱 보면은 깨끗하고 뭔가 체가 잡혀 있고 많은 요양 보호사가 있고 막 현관 가면은 각종 상패와 상장과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전시되어 있고 뭔가 멋있고 잘한 것 같죠? 이건 아닙니다. 그런 데 가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이런 데는 또 기부도 부단히 요구를 합니다. 기부. 갈 때마다 기부라 그러죠. 현물이든 현금이든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 시설장들이. 기부를 강요한다거나 필요 이상의 상품과 상장이 많이 현관에 전시되어 있다거나 언론을 타거나 이런 것은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 자제라고 자제하세요. 가급적 가지 마세요. 이 말을 떠나서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언론 플레이도 많이,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요양시설도 그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런 데서도 가서는 안 돼요. 제가 요양의 5가지 요소 중에 이 앞에는 신체적 요소를 말씀드렸고 지금 두 번째 환경적 요소를 제 경험상 비춰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되실 분에게는 좋은 정보가 됐으면 다을려 여겼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죠.